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12월도 벌써 둘째 주가 훌쩍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귀갓길 안전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대설이 내리고 나서 각각 모든 도로들이 꽁꽁 얼었습니다. 동파도 문제가 좀 생겼고요. 우리 일상이 추위에 완전히 꽁꽁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역시도 12월에 들어와서 여전하게 꽁꽁 얼고 있는데요. 이 강추위가 냉이를 떨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저희는 따스하고 훈훈한 내용을 갖고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춥다고 위축되지 마시고요. 귀갓길 안전기가 하셨다면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또는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군밤과 군고구마를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저희 주식승차는요, 오늘 금요일 방송 한 주를 마무리하니까요, 그런 군밤, 군고구마 같은 따뜻한 맛있는 먹거리의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규모가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5.02포인트 하락 마감한 1962.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1.28포인트 하락 마감한 494.3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치리 1.6원 상승 마감한 1052.6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역시도 강한 양봉을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다음 주는 강한 양봉을 만들 것인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맞이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주중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겠죠. 주식승천과 함께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자,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10분의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각각 20%의 비중을 기본 비중을 통해서 신규 편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심팩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십니다. 현재 7,300원의 목표가를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고요. 수익률 8.3%를 기록합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3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넥스턴이 2.92% 상승 마감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종목 보유 의견 주셨고요. 월요일날 승천주로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지주사 잘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매수가 9,3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밴드의 저가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1,300원 그리고 손절가 9,08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물산이 장중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57,000원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GST가 신규 편입되었는데요. 오늘장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살짝 반납을 하긴 했지만 2.7%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휴비스 3.38% 슈퍼섬유 기억나실 겁니다. 3.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전 종목이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네요.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메디톡스가 금일장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메디톡스가 매수가로 다시 한번 들어왔으니까요. 다음 주는
위쪽으로 우상향 승천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습니다. 올 연말 이렇게 농사 잘 지시는데 내년 기대되는 멘토 중에 한 분인데요. 하림홀딩스가 78.3%입니다. 올 연말 정말 앞자리 일자리로 바꿀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5,000원 얼마 남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5,500원으로 목표가를 10%나 더 추가 상향 조정을 해 주셨고요. 또한 목요일장 승천주로 처음 NC가 1,850원에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유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벽산이 2.97% 상승 마감하면서 18.8%를 기록합니다. 목요일장 승천주로 한글과 컴퓨터 18,850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보유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금일장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유틸리티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던 모습이었는데요. 2.39% 상승 마감하면서 16.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대우증권은요,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준비로 인해서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CJ 익숙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2.87% 상승 마감을 하면서 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여기에도 또 나타났습니다. 리드코프가 22.3%로 2위를 기록하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8.8%로 3위를 기록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두 종목이 나란히 손붙잡고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가스공사와 스페포가 16.3%로 공동 4위를 종목이 기록합니다. 2월 멘토의 원익 IPS 11.8%로 5위를 기록하네요. 그러면 수익률 1위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 아무래도 어제 저희가 퇴근길에 하림홀딩스 닭과 함께 치맥 한잔해서 그랬나요? 오늘 또 좋은 모습입니다. 78.3%로 수익률 당당히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에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나홀로 여전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좀 보니까 그렇게 큰 시세 분출은 많이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금요일 방송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두 분만 생각하면 무흐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런 금요일장 같은데요. 이월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 그래요. 이월 멘토. 네. 한 주 동안, 갑자기 추워지기도 했고요. 네. 시장도 얼어붙은 거고요. 네. 연말이 되면서 굉장히 변동성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전히 올 한해 증시 계속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특히나 이제 2,000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아마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힘드셨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잠깐 보면요, 어땠나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박스권 예상을 사실 했었습니다. 205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한 1960선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변동성이 컸던
힘든 하루였고요. 일단은 다행히도 1960선 정도에서 지지는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테이퍼링이겠죠. 이번 주 이제 실시가 될 거냐,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를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좀 관망하는 추세. 그리고 그 테이퍼링 그 흐름들이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아마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명석 멘토는 한 주 동안 흐름, 그리고 특히나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예, 그,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좀 힘들었는데요. 사실 그 연말에는 좀 이제 상한가도 가고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좀 불바다가 돼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고 저희도 또 즐겁고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난주와 이번 주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오늘 스페코가 거의 상한가 근처 갔다가 좀 내리긴 했는데 좀 상당히 그 우리 가족 회원분들이 많은 좀 수익을 줬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나왔고요. 오늘 제가 볼 때 이제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일단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오늘은 이제 어제 그 한맥 투자에서 갑자기 그 옵션, 선물 옵션 그 실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아침에 하락했는데 오후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이제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일부 이제 바닥은 찍었고 다음 주부터는 좀 희망찬 좀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두 분의 한 주의 흐름 상당히 좀 어렵게는 왔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또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는 동시 만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인위적인 위치가 있었다. 하지만 반등을 좀 만들어줬다. 다음 주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좀 희망을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점검, 그러면 이효일 멘토를 통해서 핵심적인 종목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호혜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호혜택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엔저가 나오면서 엔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자동차주 전반적인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쭉 밀렸는데 한 15,000원 중반선에서는 지금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상에서 본다라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동차주 전반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성호혜택도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만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익 IPS인데요. 역시 원익 IPS는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뭐 한 번 호재가 있은 10월 달이었죠. 10월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좀 약간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스토리들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들이 부각이 된다라 그러면 계속해서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런 수주들이 좀 증가가 된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9,000원선 이상을 넘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해서 보유 관점에서 역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이고요. 물론 이제 CEO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만 CEO 리스크나 뭐 세무조사나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CJ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역시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지난주에 이제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역시 연말 그 IT 부문에 대한, IT주들에 대한 어떤 랠리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악재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횡보권에서 좀 보이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로 좀 등이 없고요. 다음 주 반등을 기대하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대형주 두 종목, 그리고 중소형주 두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의 엔저 현상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차트를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 이제 천연가스 시장을 하는 공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100% 독점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을철, 겨울철 난방비 증가로 해서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견대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꾸준히 지금 한국가스공사 바닥권에 잡았는데 현재 16%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계속 더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시면 현재 기관이라든가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월까지 빠르면 12월 말이나 1월 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차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이 그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을 제가 이 밑에 바닥에서 추천을 했다가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그 한전기술은 너무나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고 원자력 발전소, 수자력 발전소, 뭐 화력 발전소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뭐 3년선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유보율도 좋고 참 좋은 회사인데 한국전력이 지분율을 7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공기업의 방만한 경험으로 인해서 국가 정부에서 많이 조이는데요. 오늘 한국전력에서 4%를 블록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기관이랑 연기금 등 여러 가지에서 여러 기관에서 오늘 많이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외국인이 88,000주, 기관이 130만 주,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한 16만 주를 가졌는데 블록딜을 한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오늘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이 회사는 앞으로 원전을 국가에서 6기 정도 더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한전기술도 마음 편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4개도 좀 했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데요. 오늘 사실 앞에다 지금 최면석 멘토 이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뉴스 전문 프로그램이죠. 오늘 하루 종일 속보로 상당히 많은 명이 있었고요. 또한 채널을 돌리면 돌리는 족족 속보창에서 하나의 뉴스로 집중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죠. 우리나라만에 있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겠고요. 또한 이거를요, 중국과 러시아군과 합작, 북한과의 작품을 통해서 개성공단 또는 철도 테마주, 또 거기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가스관 테마도 있죠. 정책과 묶어서요, 전반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리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상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앞에서 두 분이 이번 주 흐름, 그리고 다음 주 흐름이 조금 부족하셨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제가 대박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의 시황관을 좀 읽어드렸죠.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과 묶어서 상세하게 밝혀보는 그 시간,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서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 뉴스 전문 프로그램에서 속보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은 최명석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정권 2인자로 군림해왔던 장성택 씨의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 통신 등 전 언론이 북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장성택 씨 처형과 김정은 씨 공포정치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나라 안보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요. 국내의 전문가들은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명석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스펙코입니다. 스펙코를 포트에 있는 스펙코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유효 멘토 궁금합니다. 워낙 가치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는데요.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저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경합주 쪽으로의 좋은 관계가 지속되며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고, 또 다른 하나 종목은 서로 간의 경계가 나빠지면서 경우에는 스펙코가 오히려 리스크를 측면에서 강한 상승인데요. 혹시요, 글쎄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요거를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인데요. 미리 아신 거 아니에요? 혹시 북한 쪽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 스펙코를 사실 먼저 미리 넣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중국과 일본의 그 센카쿠 군도, 다오다이 그 군도, 맞아요. 그 영토 확장에 대해서 그걸 넣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 스펙코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데, 먼저 북한이 좀 세게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장성태 씨가 이제 죽어서 좀 안 됐지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논하기는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이 스펙코라는 회사가 방위 산업이고 북한과의 우리나라의 관계 또는 이제 중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또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멘토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추천했는데 이틀 전부터 그 장성태 씨의 처형설이 나오면서 또 그 휘하에게 부하들 많이 공동으로 해서 한 5명 정도 처형을 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보니까 온통 TV, 뭐 언론, 뉴스, 인터넷에서 계속 이 종목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남한에만 나왔다가 일본에 갔다 이제 뭐 미국, 유럽에서도 뭐 이게 이슈가 된다, 부각이 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온통 떠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다음 주에는 이 이슈를 가지고 좀 진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자, 그럼요, 유현 멘토. 전체적으로 이 북한인 때문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흉흉하긴 해요. 우리가 갈팡질팡 또 하게 되는데 이제 탑픽 종목을 광명전기로 좀 주셨단 말이에요. 남북 경협주 오히려 좋은 모습을 그려줄 때 협력이 되고 있을 때 강한 모습 종목을 좀 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역발상인가요, 혹시? 일단은 그 증시에서의 온도 차이, 그러니까 좀 되게 발빠르게, 사실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선반영이 되는 측면이 좀 강한데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이제 대북에 대한 이런 악재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좀 되고 있어서 오늘 특히나 스페코가 좀 크게 움직였는데, 제 생각엔 당분간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일단 오늘 흐름에서는 스페코는 일단은 급등락을 하다가 이제 약간 운동을 좀 내면서, 크게 내면서 좀 하락을 했고요. 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급등락하는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전개될 거다. 분명히 스페코라든지 빅텍이라든지 휴미드 같은 전쟁 테마주가 분명히 급등락을 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오늘 광명전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기반형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잦아든다면 오히려 또 대북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측면에서 제가 광명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분명히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현 정부, 박근혜 정부와 지금 많은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본격적으로 보면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최근에 개방개혁 쪽, 경제개혁을 언급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개성공단. 요거 먼저 하나 좀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 이슈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 우리가 먼저 다양하게 좀 있거든요. 철도도 있고 가스관 테마도 있는데 개성공단 하나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진 멘토. 현재 이번 이슈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지금 협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갈 가능성 좋은 쪽의 그림을 개방개혁 쪽으로. 근데 발목 잡을까요? 정책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일단은 발목은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2인자가 처형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좀 공포 분위기 정도로 갔다가 그 후에 분명히 이제 개성공단도 개방하고 정상적인 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제2인자가 처형됐다는 거 대단히 큰 이슈거든요. 또 사건이 될 수 있고 또 2인자와 더불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많이 5명이 처형됐고 뭐 수십 명이 수청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이 내부 단속을 하면서 공포 정치로 끌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봐오면은 꼭 그 북한의 이슈가 있을 때는 바로 일주, 2주 만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나 2달 뒤에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은 분명히 이제 정상화는 가는데 그 이제 한 2, 3주 내지는 한 달 정도는 당분간 이제 북한 쪽에서 공포정치라든가 군기잡기 내지는 이제, 이슈를 오로지 그 김정은 일임 독재체제로 끌고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은 찬성하지만 당분간은 좀 공포정치이기 때문에 방산주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나라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에 이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지속성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광명전기를 좀 주셨으니까 개성공단 얘기 2월 멘트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이슈가 작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도했었던 인물이 현재 사라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잡았던 정책이 다시 물거품이 돼서 제자리, 원점으로 출발점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흐름인데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좀 급변하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 뭐 방산 관련주라든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도발이라든가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개성공단 자체가 지금 어떤 뭐 흐름을 탈 거는 아니고요. 이미 해결이 됐던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북한이 어떤 대남 도발이라든가 돌파구로 오히려 이런 쪽으로 열었을 때에 파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 정도까지 연계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중국하고 관련이 깊은 인물이고, 장성택 씨가. 그렇죠. 그리고 또 개방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청됨으로써 독재체제, 공포정치, 그리고 좀 내부 단속하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증시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선반영을 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광명증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오히려 오늘 그 숙청 소식이 나오고 나서도 오히려 흐름들은 이틀 연속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증시가 좀 선방돼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개성공단 쪽에 관련된 거, 오히려 그러면 이제 경협주가 이렇게 위축됐을 때 바닥권에 사는 방식도 좀 있지 않을까, 많은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 정책 쪽을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가스관 테마 하고요. 가스관 분명히 한국 정부에서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유라시아 철도 관련주 두 개가 다 이제 자원 싸움에서 붙어주는 내용인데요. 최명수 멘토. 네. 일단 당장 이 개방개혁 관련된 이 철도와 가스관 테마가 네. 스톱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늦춰야 되는 것인지. 전 이제 좀 약간 늦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차트를 다 돌려보고 왔는데요. 네. 제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가스관 테마라든가 철도 테마가 대동스틸이거든요. 네. 대동스틸가 그 동양철강인데, 대동스틸 그 그림을 보시면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분명히. 네. 한 달 전부터 횡보를 하면서 언제 튈까, 언제 상승할까 자리는 잡고 있었고, 또 이 그 가격대가 5,500원짜리가 3,000원대. 그래서 거의 뭐 한 40%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양철강을 보시면 이 종목도 2,000원짜리가 1,300원대, 거의 뭐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북한 내부적인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한 2, 3주 정도는 연기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이올 멘토가 가져왔던 대북 관련주가 한 4종목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룡전기가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틀 전부터 오늘 이렇게 아주 악재가 나온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룡전기가 이렇게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보면, 좋은 사람들 있죠. 좋은 사람들도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도전기와 광명전기가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선도전기도 무난하게 지금 바닥에서 잘 잡다가 이틀 연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이월 멘토님이 가져오신 광명전기 아주 자리가 좋은데, 이 종목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가스관이라든가 철도 관련주보다는 개성공단주를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월 멘토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사실 뭐 북한의 금강산 관광 다시 재개 소식의 기대감으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단기 급등이 나왔거든요. 바닥권에서 거의 100% 이상, 더블 이상이 좀 올라왔었는데요. 철도하고 가스관 테마, 지금 보는 건 좀 시기상조인가요? 지금은 뭐 시기상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사실 이제 광명전기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런 부분이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오히려 이제 북한과 대북 관련주들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정책의 개연성이나 현재 지금 북한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다소간 영향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뉴스를 좀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그 나온 뉴스라든가 북한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커지는, 그러니까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보다는 방산주도 그렇고 대북 관련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급등락이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두 분께 억지이지만 주쌤 김동혁이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북한의 이슈가 작은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동 중에 DMB를 열려보고 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열어보아도 전체적으로 모두 다 돌리는 채널 모두 다 이 뉴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인데요. 외국인들도 분명히 긴장을 좀 했을 겁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두 분에겐 자금이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경협주냐 아니면 전쟁 보완 쪽이냐 라고 선택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실 건지 어느 업종을 선택할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겠습니다. 이월 멘토. 저는 종목 관련형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은 북한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급등을 벌할 수 있다면 지금 최명성 멘토가 갖고 나오신 스페코라든가 빅텍이라든가 이런 전쟁 관련주 쪽에서 어떤 심리적인 투기적인 수요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가져온 광명전기 같은 경협주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먹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사라고 한다면 전쟁 관련주로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적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반대급부적인 성격에서 바닥에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전쟁 관련주, 방산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급등나갈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쪽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경협주와 전쟁 관련주의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최명선 멘토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월 멘토가 끝까지 의리가 있게 좀 광명전기를 밀고 가야지.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고맙네요. 고마운데 저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제 스페코라든가 빅텍이라든가 삼성테크니까 방산주로 봅니다. 왜냐면 일단 이제 사실 별거 아닌데도 심리전이 중요한데, 온통 오늘 TV에서 이제 장성택 씨 처형설이 나왔거든요. 또 주말에 안 봐도 뻔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온통 TV 신문에서 이제 장성택 씨 TV 총살설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2, 3일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먼저 가고 나서 다음에 좀 잠잠해지면 다시 개성공단주로 우리 이월 멘토가 가져오신 광명전기나 선도전기 그쪽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큰 자금을 이 남북 관련된 종목으로의 투자를 잡고 계시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선 취매 관점, 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오셨을 텐데요. 자, 뭐냐면요.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가 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멘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스페코라든가 빅텍이라든가 전쟁 관련주는 솔직히 말해서 전쟁 관련주는 대형주들 삼성테크니라든가 두산인프라나 여러 가지 사실은 더 대형주들이 더 방산 관련주 풍산도 그렇고요. 오히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흐름은 스페코나 빅텍은 지금 펀더멘털로는 어떤 방산 관련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투자 심리적인 그리고 어떤 세력들의 어떤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으로 지금 어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회사의 내용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스페코나 빅텍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이 스페코나 빅텍은 전쟁 관련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정치가 아무래도 대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돼서 올라간다는 개연성을 모두 합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쪽으로 역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시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빠져나오자라는 우리 이월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최명선 멘토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떡할까요?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광명전기, 선도전기, 또 좋은 사람들, 또 재룡전 그런 이제 대북 개성공단 관련주는 이미 30-40% 손실이 나 있고 빠졌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단 이제 스페코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오늘 상한가 근처에까지 갔다가 현재 3,995원인데요. 아마 월요일부터 뉴스에 따라서 급등량이 상당히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된 이제 경험상
3,700원 이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말과 또 월요일 이슈에 따라서 또 뉴스에 따라서 많이 급등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가리라고 봅니다. 근데 3,700원 이하는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급등량이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상한가였는데 오후에 보면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유심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 TV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북한발 이슈가 나왔다고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요. 현재 그 3,995원인데 한 4,000원 이상에서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3,700원이라든가 3,800원 이하는 아예 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좀 들으셨죠? 분명히 주말에 이슈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의 투자 심리를 한쪽으로 쏠린 현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 영리한 투자 습관들, 단기 급등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빨리 빠져나오고 보는 관점이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두 분께서 주셨고요. 특히나 이게 북한과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잠깐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 개혁 쪽은 꾸준하게 될 것이다. 테마군은 조금 추이 이후에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관련 신봤다. 오늘 북한 김정은의 공포정치 칼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에게 불확실성이 제도되면서 위축을 시킬 것인가? 라는 의견이에요. 이효연 멘토는요. 전체적으로 북한의 악재는 일부 선반영되었다라는 관점으로 주시면서요. 남북 경협주 쪽인 광명전기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최명전 멘토 같은 경우 정치 상황을 활용해서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방산주, 즉 전쟁 관련주 쪽으로 스페코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단기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이 두 분 멘토분들의 진검승부 시간입니다. 내일장 승천주,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십시오. 네, 연말 잘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또한 조금씩 한 땀 한 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월요일 날 승천주로 들어왔는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로 이호열 멘토는 SMG를 가지고 나왔고요. 최명선 멘토는 네오위즈 게임즈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호열 멘토의 SGNG 어쩌면 생소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이호열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GNG는 과거에 이제 가로수닷컴이라는 기업으로 했다가 이제 사명을 SGNG로 바꿨는데요. 네네.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계열사 중에 SG 충남방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들도 있는데요. 일단 SGNG의 SG그룹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한 사업은 자동차 시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이 주력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시트를 주로 많이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 GM의 납품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사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한 6,000원 선 이상도 올라가는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쉐보레가 유럽에서 철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그러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동반돼서 나오면서 과매도 상태를 이뤘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사실 SGNG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1,156억 원이 되는데요. 지금 올해 일단 3분기 순이익이 82억이고요. 올해 지금 올해 거둔 순이익은 아직 4분기가 안 나왔는데 지금 거둔 수익률만 해도 거의 300억에 이르는 굉장히 우량한 지금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가치 면에서도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재무구조 자체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부채비율도 높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흐름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자유반등적인 성격에 의해서 3,500원 선에서 반등을 좀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실적 가치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 철수는 이제 10년은 악화됐습니다만 사실 뭐 유럽에서의 그런 타격들이 전체 매출에서 한 1%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10%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해 우리나라 시장 같은 데서도 점유율이 10%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거래처 다변화라든가 그런 걸 좀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한번 SGNG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어멘토 대부분 종목을 포트에 집어넣었을 때 전제 조건이 좀 있으셨죠?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 SGNG 같은 경우에도 뭐 가로수닷컴에서 사명을 변경하셨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분명히 저평가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기술적으로도 바닥권 가능성 있는 자리에서 장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손바뀜도 좀 일어난 것 같고요. 네네. 어떤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잘해주면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싸다, 저평가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 정도만 핵심적으로 하나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총 자산 규모로 보시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그 자산 규모 자체가 굉장히 그런 큰 상황인데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SGNG 같은 경우에 1,156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물론 이제 지주사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총자산 규모가 한 9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가치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0억 원 이상은 충분히 내는 그런 기회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날 걸로 보입니다. 3분기까지만 해도 300억 원의 순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악재가 어느 정도 기반형이 된다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요소, 충분히 싸다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면서 조금 시장님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자동차 부품 쪽으로 시트 쪽의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부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의류 쪽도 하고요. 또 뭐 복권 사업도 좀 운영을 하고요. 다른 부가 쪽에서 매출이 확대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그 KMI 라인은 일단 자회사를 통해서 자동차 시트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호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았고, 특히나 최근 하락한 거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쉐보레가 철수한다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엔저 때문에 다 같이 흘러내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엔저 부분이 더 이상 한 103엔이나 105엔대 이상만 상승이 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7%대까지 많이 올랐습니다만 매수가는 일단 3,600원 선으로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 3,600원 정도서부터 매수로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물론 며칠 전에 이제 큰 물량이 나오면서 밀려서 4,000원대 저항이 좀 예상은 됩니다만 목표가는 4,500원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3,350원으로 손절가를 잡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SNG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최명석 멘토의 네오위즈 게임즈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오위즈 게임즈는 제가 이제 그 차트를 계속 이제 뒤지다가 가져온 종목인데요. 이제 먼저 제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봉상 보면 주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면 75,000원짜리가 5만원, 3만원 하락하다가 이게 주봉 보시면 최저점 바닥입니다. 근데 이제 주봉에서는 최저점 바닥을 잡고 있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일주일 내내, 이번에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일주일 내내 상승 추세가 나는데 이 종목을 왜 제가 추천하고 싶냐면요. 네오위즈 게임즈는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2007년부터 네오위즈에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된 업체로 피망이라든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크로스파이어, 피파 온라인 등을 퍼블리스하는 온라인 게임 업체인데요. 크로스파이어는 중국 최고의 게임으로 성공했으며 또 피파 온라인도 국내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12월 달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방학입니다. 근데 방학만 되면 뭐 게임비라든가 컴투스라든가 네오위즈 게임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게임 회사 관련주가 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그 공원이 있어요. 공원. 근데 공원에 가서 이제 놀러 가면
경찰 아저씨들이 거기서 놀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동네 순찰을 돌아다니셔야지 경찰 아저씨가 동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원에만 앉아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리 골목을 뒤지고 다니더라도 젊은 애들이 없대요. 그냥 다 PC방 가 있대요. 그러니까 네. 동네 문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PC방 가기 때문에 골목을 아무리 뒤져도 없기 때문에 공원과 PC방에는 젊은 애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골목을 제가 돌아다녀봤는데 실제로 젊은 애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방학 때는 PC방에서 붙어 살죠. 그래서 네. 매출이 많이 뜁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는 잘 살펴봐야 되고요. 현재 제가 도표를 그림을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이 네오이즈 게임즈 이제 블레스라는 이제 아주 인기 품목이죠. 이제 인기 게임인데 이제 원숭이를 닮은 남자 여자 전사가 나와서 이제 열심히 싸운 게임인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블레스라는 게임을 이제 대만에 수출을 했죠. 그래서 네오이즈 게임즈 임직원과 대만 이제 관계자가 세 명이 손을 잡고 하는데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밝고요. 그만큼 회사 실적도 좋다는 뜻입니다. 네. 또 보면 이게 네오이즈 게임즈 지분율인데요. 현재 네오이즈 홀딩스, 지주사격인 홀딩스에서 63% 가지고 있고요. 나성균 씨가 이제 29% 가지고 있는데 네오이즈 홀딩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보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차트상은 이제 차트나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완벽하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재무제표 또 여러 가지 수출 봤을 때 완벽한 주식이고 바닥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는 이제 현재가 근처인 안정적으로 17,300원에서 아래로 3% 내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약간 좀 여유롭게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5,5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5,7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성 멘토의 네오이즈 게임즈를 좀 잘 들었는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운 날씨에 이제 우리 경찰분들께서 상당히 대민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쉬시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게임 쪽에 집중을 하면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추운데 고생들 엄청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저희 멘토들도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 경찰분들 이 추운 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오해를 하셨다면 오해가 아니라 공원에 사람이 많은데 지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사실 PC방하고 공원에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앉아서 지키는 게 나아요. 그래요? 이제 지킨다는 표현을 제가 쉰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시민들이 생각할 때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일은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까?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고생하시는 거 너무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저희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우리가 SGNG 부분 살펴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추위가 아주 기습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빙판길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최영선 멘토와 이효연 멘토와 함께 저출생 김대영이도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